안녕하세요 여러분. 베트남 오리엔테이션 두 번째 장 주거 및 편의생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베트남 주거 환경입니다. 베트남에서 한국인 분들이 이제 주거지를 선택을 할 때 우선 크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좀 원치 않으시는 회사 기숙사가 있고, 두 번째는 회사 근처 시내에서 거주,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희망하시는 주요 도시 거주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회사 기숙사부터 조금 살펴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 물리적으로 근무지가 이제 주요 도시인 호치민이나 하노이에서 거리가 먼 경우에 부득이하게 이제 회사 기숙사에 거주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 근무 특성상 공장이 24시간 가동을 하면서 본인의 직무가 이제 공장과 관련이 돼 있으면 당직을 서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주말에도 공장에 대한 관리나 당직이 필요한 경우에서도 회사 기숙사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제 주변 분에도 회사 기숙사에서 거주하시는 분이 있는데 나름 장점도 있기는 합니다. 우선 출퇴근에 대한 고민이 없고, 두 번째로 거주 비용이 따로 들지 않고, 그리고 이제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제공하니까 한 달에 본인이 자비로 들어가는 비용이 하나도 없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나 시간적으로 절약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주요 도시에서 출퇴근은 가능하지만 아침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아무래도 주요 도시보다는 거주비가 조금 더 저렴하기에 회사 근처 시내에서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희망을 하시는 하노이나 호치민 같은 이제 주요 도시에서 거주를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보통 시티잡이나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출퇴근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이제 마지막 주요 도시에 거주하시는 방법을 선택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일단 앞에 세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먼저 확인이 되셨다면 추가적으로 회사 지원 제도나 이제 기타 고려 사항 등을 조금 보셔야 됩니다. 회사에서 이제 통근 차량이 지원이 되는지, 그리고 이제 직장 상사분이나 이제 동료분들의 거주 지역도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통근 차량이 지원을 하더라도 본인만 너무 동떨어진 곳에 있으면은 차량의 동선에서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고려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자녀나 또는 배우자가 있다면은 이제 아무래도 좀 주요 도시를 선호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육이나 주변 인프라 등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선 주요 도시를 많이 선택들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본인이 주요 도시가 아니더라도 본인은 이제 문화생활이나 의식주 이런 것들에 조금 더 비중을 높게 두고 싶다면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또는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주요 도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주거지 검색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한국 분들이 살기 좋은 곳 또는 한국 분들이 많이 사는 곳을 이제 우선 찾아봐야 될 텐데, 그러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구글 지도에 K마켓을 한번 검색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지도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구글 지도 사용하셔야 되고, K마켓을 쳐보시면 이제 아래 사진처럼 K마켓을 제가 구글 지도에 검색을 해 보았는데 이렇게 빨간색으로 많이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주변이 이제 한국 코리아타운이라고 하죠. 코리아타운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한국 분들이 많이 사시는 아파트 근처에 K마켓, 그러니까 한국 마트가 있습니다. 그 근처가 한국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한국 식당을 검색해 보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이 역시 똑같이 한인구역, 코리안타운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빈홈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빈홈은 이제 빈그룹이라는 베트남에서 가장 큰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아파트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대부분의 한국 분들이 빈홈에서 많이 거주를 하십니다. 아파트 자체가
한국이랑 스타일이 조금 비슷하고 어느 정도 고급 아파트로서 주변의 환경도 괜찮고 위치적으로도 괜찮은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세 가지 방법을 통하신다면은 웬만한 한국 분들이 사시기에 편하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미 살고 계신 그런 곳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집 구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앞전에 이제 주거지 검색으로 본인이 어느 지역에 살면 좋겠다 또는 뭐 어느 구역에 살고 싶다라는 것이 조금 확정이 되시면은 이제 부동산이나 중개업자를 찾아서 그 주변의 아파트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방법은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검색해 보시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페이스북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직접 부동산을 방문하시거나 그리고 워낙 이제 많은 한국 분들이 베트남에 출장도 오시고 거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이버에 검색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검색을 하실 때는 예를 들어서 하노이면은 하노이 부동산 또는 뭐 하노이 아파트 임대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카카오톡, 페이스북 그리고 이제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아까 확인을 하셨듯이 구글 지도에서 코리아타운이 확인이 되셨다면 거기 부동산을 직접 방문하셔도 되고 그 다음 원하시는 아파트가 확정이 되셨다면 거기 아파트를 직접 방문하셔서 거기에 있는 부동산에 확인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거주 비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노이에서 5년 정도 거주를 했기 때문에 하노이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오늘이 2024년 12월이니까 현재 기준으로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앞전에 말씀드린 빈홈 아파트 기준으로 하노이 중심 지을 경우 원룸이 60에서 80만원 정도 그리고 투룸이 80에서 100만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베트남이지만 월세가 생각보다 많이 비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처음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놀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지에서 조금 벗어난 하노이 외곽 아파트의 경우에선 원룸이 한 40에서 50만원 정도 그리고 투룸이 60에서 80만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빈홈 아파트나 고급 아파트가 아닌 일반 로컬 아파트로 이제 살펴보면은 원룸이 20에서 40만원 정도 그리고 투룸이 30에서 50만원 정도로 아무래도 앞전에 설명드린 경우보다 가격이 조금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한국 분들이 제가 로컬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거를 조금 본 적은 없긴 합니다. 아무래도 주변 환경이나 인프라 같은 것들이 전혀 한국 분들에게 적합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아파트 퀄리티가 아무래도 많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비싸더라도 많은 한국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빈홈 아파트나 고급 아파트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하노이 중심이나 호치민의 경우도 이 정도로 비슷한 수준일 텐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많은 분들이 회사 기숙사나 아니면 회사 근처 아파트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제가 표를 하나 참고로 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코참이라는 곳에서 매주 한 번씩 아파트 시세에 대해서 올려주는 자료입니다. 코참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거와 관련된 생활 편의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의 경우에선 아직 노동비용 관련해서 비용이 아직 저렴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활용하여서 많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앞으로 베트남에 직장 생활을 하러 오시게 될 텐데 직장 생활만큼 힘든 것이 집에 돌아왔을 때 집안일과 관련된 일들이 또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세탁부터 조금 살펴보면은 많은 한국 세탁업체들이 베트남에 진출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빨래를 수거를 해서 세탁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문 앞까지 배달을 해 주시는데 대략적인 비용은 키로당 1,000원 정도 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 같은 경우에서도 가사도우미를 이제 여러분들이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주 3회 이제 설거지나 청소, 빨래 등을 다 해주시는데 월 10만원 정도로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집이 만약에 크지 않을 경우에서는 주 1회만 부르셔도 되는데 그럴 경우에서는 한 3에서 5만원 정도 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저녁에 뭐 배달을 시켜 먹거나 이제 야식을 시켜 먹을 때 한국과 같이 배달 어플들이 잘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이제 그랩이라는 이제 택시 어플인데 많은 분들이 택시 어플로만 알고 계시지만 이제 그랩 안에 그랩푸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시면 베트남 내 웬만한 이제 가게는 다 배달 신청이 가능하고 이제 따로 배달 비용은 거의 한 500원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저렴한 편에 속하고, 그리고 한국 식당 같은 경우에서도 한국 분들이 이제 개발을 하셨던 것 같은데 배달K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모든 한국 식당들이 웬만하면 등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배달을 이제 그랩이나 한국 어플 등을 통해서 충분히 식사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주 비용이 조금 많이 비싸다는 점과, 하지만 그러한 부분을 많이 보완해 줄 생활 편의 시설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베트남에 오셔서 제 주거지를 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베트남 생활 및 편의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